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애석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큰데요. 정말 애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 이번 경선 취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사과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사과를 한 듯한 표현으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찾아내 제보하고 쟁점화시킨 자가 누구였는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의심받는 자가 놀랍게도 끝까지 경쟁했던 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심을 청구한 걸까요? 물론 이건 확인된 바가 없으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목발 경품 발언 등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북을 후보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지역 지정을 검토 중인데요. 지역구 의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늦은 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이 대표로서도 상당한 고심 끝에 나온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향후 해당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차점자가 승계받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심사받기 어려워 전략공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초 정 전 의원과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 하는 듯 오늘 예정되어 있는 재심위원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북을에 대한 전략지역 지정은 당원 당규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래서였을까요?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신청했던 이유가 말이죠. 박 의원 측은 당원제 104조 제1항의 재추천 내용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의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당규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가 아닌 전략 선거구 지정 등으로 정봉주 후보 교체가 결정된다면 이는 당원 당규에 배치되는 결정으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그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보겠다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심을 신청하고 버티게 한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을, 아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에서도 도태우 변호사와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국힘당은 더 큰 논란과 사건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취소하고 만 겁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는데요. 내가 그냥 염치불구하고 부탁 좀 할게. 네네네네네. 우리 의원님 그 후원금 좀 내줘라. 아, 그럴게요.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후원 계좌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네네네네.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예, 예, 예. 네 형편대로 예, 예, 예. 이거는 회사명으로는 못 넣는 거거든. 아, 네네네네. 개인으로만 넣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돈이야 되는 거야, 네 돈. 그는 네 돈이나 와이프 이름이나
뭐, 후원금도 좀 필요하니까. 네네네네. 내가 하여튼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네네네네네. 100 단위로 해서 네네네. 여기도 성의 표시를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예, 우선 예, 예. 뭐 보내줄게. 우선.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가 아까 얘기한 그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의원님 제일 필요한 건 이 현금이죠. 예,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의정 활동 하려면 네네. 필요한 게 많은데. 아, 그럼요.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겨보려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런 걸 빼박이라고 말하는 거죠. 참 질기게 오래 버텼습니다. 그 알량한 국회의원 더 해먹어보겠다고 버티고 버텨봤지만 과거 자신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경찰서, 검찰, 재판정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할 운명인 듯 싶습니다. 오선의 국회의원, 참 올해도 해드셨죠? 부디 건강하셔서 꼭 모든 처벌을 다 고스란히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이러다가 사면되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사면되면서 또 출마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 하나만은 믿어보겠습니다. 여태 주어 없이 떠들어댔는데요. 누군지는 아시죠? 바로 그분입니다. 돈봉투를 뒷주머니에 받아 챙긴 그분.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결국은 그 문제라면 저는 그렇게 특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미 아그레만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어서 여러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 공직을 맡은 사람에서 한 발언하고는 아마 여러 가지 그 무게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말씀해 주시죠. 5.18에 관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민주당 입장 분명합니다. 저희 입장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저는 분명하고 우리 당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 대단히 좋더라고요.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그리고 그 후보가 특히 두 번째 낸 입장을 보시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판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거에 정치하지 않을 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18 문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어떤 그 후보 관련한 문제부터 우리 당에서 공직 후보로서 정상적으로 추천받으려면 5.18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5.18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잘못된 발언이고 그걸 완전히 수정했고, 그리고 정말 반성한다는 입장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제가 갖고 있는 5.18 전문 수록이라든가 헌법 전문 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어받고 같이 가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5.18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제시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의미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